자, 이번 시간에 운소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음소를 했는데, 음소와 운소. 우리가 음운론 그러면은 결국 이 음소와 운소를 배운다는 거죠. 그래서 운. 근데 상대적으로 음소에 비해서 운소는 중요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왜 그럴까요? 음소만큼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음운론 그러면 주로 음소론을 말하는 거지 운소론을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운소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이제 음소의 기능으로 어떤 기능이 있었죠? 뜻을 변별해주는 기능. 그러니까 운소가 음소처럼 쓰이려면은 뜻을 변별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말에서 이 운소가 뜻을 변별하기는 쉽지 않죠. 그나마 학교에서 운소가 뜻을 변별해준다고 배우는 게 뭐예요? 장단이죠. 장단. 이 길이에 의해서. 근데 우리말은 악센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별 요건이 전혀 되지 않죠. 공부 좀 열심히 해라.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이런다고 해서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자, 그래서 우리말은 이제 길인데 그나마 길이도 어때요? 변별적으로 잘 안 쓰죠. 자, 눈이 내린다 그럴 때 길어야 돼요, 짧아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쓰죠. 눈이 내린다 해야 돼요. 눈이 내린다. 짧게 해도 그냥 되거든. 밥 먹어라. 밥 먹어라. 짧게 하나 길게 하나. 아무 의미가 없죠. 자, 그러니까 이걸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갈수록 이것들이 소멸해 가죠. 근데 중국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중국어는 운소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조, 음의 높낮이 같은 경우. 자, 우리도 중세 때는 이 성조가 굉장히 중요했죠. 그래서 말하더라도 거성어로 말하는 거하고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거성어로 말하면 이거 타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하는 말이에요. 이게 구별이 됐거든. 근데 지금은 말 타러 가자. 다 이 상황에 의해서 되는 거지 높낮이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 변별적 요소가 없어진 거죠. 자, 그래서 갈수록 이 운소가 그런 변별 요소가 없어지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음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음소는 분절이 된다는 거예요. 분절이 되는데 운소는 분절되지 않는다는 거죠. 비분절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눈이 내린다 했을 때 눈. 자, 눈이 내린다 할 때는 길죠. 눈. 자, 그런데 이 길이가 앞에 음소가 없으면 이 눈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음소가 없는데 지 혼자 나는 길이야 라고 지 정체성을 내보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음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고 실제로 그 변별적 요소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강의할 때는 어때요? 우리가 높낮이나 강약이나 이런 것 없이 내가 지금 이렇게 조금 또 소리를 띄워서 이렇게 하지 않고 막 강약도 안 주고 그러면은 시작한 지 5분만 되면 졸려버리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런 것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학교 있을 때 애들이 많이 졸았어요. 근데 내가 고등학교 있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규율이 잘 잡히는 게 졸지 마! 이러면 애들이 무서워서 안 졸았어요. 근데 요즘 학교 선생님들이 아무리 무섭게 졸지 마 해도 다 졸아버린다 그러더라고요. 나는 이제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중고등학생 학원에서 가르치면서 학원에서 애들이 졸아버리면 금방 쫓겨나거든. 실력 없는 강사가 되거든. 내 속에 아무리 콘텐츠가 많아도 졸아버리면 큰일 나거든. 그러니까 안 졸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하우를 많이 개발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뭐 좋은 학생이 없다. 일단 목소리 개발을 많이 했어요. 목소리 들을만 하죠. 이게 목소리가 힘있게 가야 되거든.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딱 치는 이런 소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운소를 적절하게 해서 강약, 세기, 길이 이런 것들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되면 그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내가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잔다. 그러면 왜 자? 라고 하기 전에 자기 수업을 반성을 해야 돼요. 왜 내 수업에 자지? 내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나? 아니면 내가 양념을 제대로 못 치나?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좀 딴 이야기로 갔고. 자, 어쨌든 운소. 그 운소가 그냥 길이나 높낮이나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운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말의 뜻에 관여할 때 음소처럼 변별적으로 쓰일 때 운소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센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운소가 되지 못해요. 성조도 우리나라 말에서는 운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확실하게 남아있는 것은 장단인데 이 높낮이가 뒤에 억양이 우리말에서도 운소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예, 의문문 만들 때나. 자, 근데 엄마들이 너 공부 열심히 해?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다고. 너 공부 열심히 해? 이런 거다고. 확실히 다르죠. 그럴 때 열심히 해 라고 똑같은 종결 어미로 끝나도 올리냐 낮추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너 요즘 공부 열심히 한다? 이런 거다고. 너 공부 열심히 한다 하고 다르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억양이 운소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운소의 특징을 보면은 이 운소가 분절하면서 하나에 얹히는 경우도 있고, 장단 같은 경우는 눈 그러면은 하나에 얹히는 경우도 있고, 음절이나 단어, 구절에 얹히는 것도 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두 번째는 이 이웃과 비교해서 상대적이다 이런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비교해서만 그것이 단음, 장음, 고조, 저조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강한 소리인지 약한 소리인지 이런 것도 이 다른 음소와 비교했을 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어의 프레젠트 같은 경우 어때요? 이때는 악센트가 의미를 분별하죠. 프레젠트 하는 거다고 프리젠트 하는 거다고. 이럴 때는 명사가 되죠. 프레젠트, 선물. 프리젠트, 그러면 선물하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이걸 세게 하고 이것을 뒤에서 약하게 해야 이게 살아있는 거죠. 프레젠트, 이러면 저게 지금 명사야, 동사야? 이렇게 되죠. 비교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음장, 휴지. 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음장 가지고 우리말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여기서는 네? 예. 자, 상보적 분포는 그 뒤에 띄어버렸네? 왜 이렇게 띄어갔지? 하나를 더 갔구나. 잠깐 실패. 실수가 있었네. 일단 여기 운소하고 상보적 분포 다시 가죠. 3을 빼먹어버렸구나. 운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보적 분포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컷 안 해도 돼요, 그냥. 상보적 분포. 지금 운소는 내가 설명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운소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상보적 분포를 다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음장과 휴지의 실현에서 이것들이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개별 단어의 음장에서 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는 길게 갈다, 갈고 이렇게 하지만 가라, 가라는 이제 갈아 이렇게 해야 되죠. 갈아. 이때는 이제 짧게 실현된다. 그 다음에 감도 이런 명사들은 항상 길게 발음된다. 그 다음에 항상 장음으로만 실현되는 것도 있다. 이것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만 이해하세요. 이걸 막 외우려고 막 노력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줄어들 때 리을 같은 경우 보다가 보아 이렇게 되면서 과 줄어들면은 그때는 장음으로 된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질 때 장음으로 된다는 거. 중세국어에서 상성 같은 경우에는 저조와 고조가 만나면서 길게 되죠. 자, 그런 것처럼 두 개가 하나로 줄어들 때 길이는 그대로 갖고 있어서 장음으로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음의 길이는 단어의 차원에서만 기능을 한다라는 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 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4쪽으로 가서 휴지의 실현. 휴지는 쉰다 이런 말이죠.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디서 쉬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생리적으로 잘 쉬어야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휴지가 발생한 건데 이 발화 속도나 음절수 이런 것들하고도 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휴지가 감정 표현하고도 관계가 있다. 그래서 말을 하다가 이게 좀 쉬다 그러면은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만큼 쉬는 것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음소가 다름으로 변하는 현상, 즉 변동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휴지가 없을 때는 변동이 일어나던 것이 휴지가 있으면 변동이 안 일어날 수도 있죠. 딱 멈춰버리니까. 이런 경우는 없지만 독립 그러면 반드시 독립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독립 이렇게 되죠. 그런데 만약 휴지를 줘버리면 다 발음이 되죠. 독 발음이 돼버리죠. 독립 이렇게. 독립. 자, 음소의 실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건 어떤 말일까요? 이 음소가 휴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독하면은 딱 멈춰버리면 이 기억은 음소가 파열음으로 실현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래서 독하고 폐쇄의 상태로 끝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차이들. 자, 이게 이제 운소고 다시 21쪽으로 가서 상보적 분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것을 빼먹으면 안 되죠. 자, 21쪽 상보적 분포부터 보겠습니다. 자, 상보적 분포라는 것은 이에 보면은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그랬죠. 컴플리멘트. 그러면 서로 보완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상보 그러면 서로 보완해 주는 그런 자리. 근데 이 상보적 분포를 다른 말로 베타적 분포 이렇게도 말해요. 의미가 전혀 다르죠. 나 그래서 의문론 할 때 이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상보적인데 이걸 왜 베타적이라고 말하지? 자, 베타적인 관계가 상보적인 관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부부 사이에 어때요? 부부 사이는 상보적 관계죠. 서로 이게 채워주는 거죠. 남편은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아내는 집안이라고. 물론 요즘은 이제 그렇게 보기 어렵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상보적인 관계예요. 그런데 베타적 관계예요. 그건 어떤 의미에서 그럴까요? 아내가 남편 대신 나가서 일할 수 없죠. 원래대로라면. 그리고 남편이 아내 자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일 남편이 아내 자리를 침범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아내는 밀어내겠죠. 나 요즘 돈 벌기 너무 힘들어. 당신이 돈 벌러. 내가 주부 일을 할 거야. 근데 준비가 안 되는 아내라면 나가. 남편이 나가서 돈 벌어 와야지. 이러겠죠. 자, 그러니까 밀어낸다는 각각 자기 자리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제일 바람직한데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즘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불편하게 힘들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중학생짜리가 그러더라고. 너 커서 못 될래? 그러니까 엄마요. 왜? 엄마는 우리 학교 보내놓고 놀잖아요. 빨리 어른 돼서 놀고 싶다. 근데 노는 게 아니고 집에서 이제 지들 키우는 건데 얘가 나쁜 것만 본 거지. 자, 그래서 이 상보적 분포라는 것은 각각 도와주면서도 서로 남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배타적 분포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부부 이야기를 했는데 부부할 때 반드시 이렇게 실현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B가 나도 맨날 모음 사이에서 이렇게 유성음으로 실현이니까 너무 싫어. 나도 맨 앞에 좀 서고 싶어. 내가 앞에 나갈래. 이렇게 얘가 고집을 부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나발이 돼버리죠. 무프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앞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각각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서로 보완해서 하나의 음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보적과 배타적이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 알았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상보적 분포의 확률을 보면은 상보적 분포를 보이는 소리는 보통 한 음소의 변이음이 된다. 변이. 자, 그래서 이상하다. 아까 이건 기억을 갖다가 이거 하지 않았나? 이거 했죠? 근데 이걸 했는데 상보적 분포에 대해 설명을 안 한 거죠? 앞 시간에 상보적 분포,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 이게 이제 상보적 분포고, 그 다음에 아까 기억 같은 경우 기억이 음절 초에서는 K로 실현되고, 그 다음 유성음 사이에서는 G로 실현되고, 그 다음에 음절 말에서는 이렇게 폐쇄음 기억으로 실현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상보적 분포다. 이런 이야기예요. 상보적 분포. 자, 상보적 분포 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장 변별적 자질 가봅시다. 변별적 자질.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음소가 있고 변임이 있고 그러면 음소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웬만큼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근데 또 이제 좀 중요한 게 이 자질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음운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음소 알고 변이음 알면 됐지 뭘 또 변별적 자질까지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음운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음운 현상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4장 변별적 자질. 자, 변별적 자질이 뭐냐? 아까 이제 음소의 가장 큰 특징이 이 변별시켜준다 그랬죠? 변별. 자, 이것을 이제 자질로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말의 뜻을 분화시키는데 관여하는 음성적 특질을 말해요. 음성적 특질. 자, 두 번째 보면은 이 음성적인 특질 이런 것들이 언어에 따라서 어떤 것은 중요하고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 언어마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적인 것들이 있겠죠. 공통적인 것들.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보편 언어학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개별 언어학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고 그런 이제 보편적인 자질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자, 두 번째 보면은 2의 기억 보면 애 같은 경우 이런 자질을 가지고 더 잘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건데 애는 전설모음이고 저모음. 이것은 변별적 자질이 전설성과 저모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와 애는 아와 애의 차이점 뭘로 달라져요? 아까 우리 모음 사각도에서 아와 애.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그려야 되겠다. 네. 후설 이, 에, 그 다음에 우, 아. 아와 자, 아와 에. 자, 여기는 후설이고 여기는 전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게 자질을 갖다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이 모음이나 자음의 변동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장점을 보면은 이 말소리 변동을 예측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이용하면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자, 전설 모음화를 우리가 봅시다. 전설 모음화. 자, 예를 들면 호랑이가 호랭이가 되는 거.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모음 때문에 앞에 아가 애가 되는 거죠. 우리가 전설모음화라고 말하자면 또 뭐라고 말해요? 이 모음 역행동화라고 말하죠. 이 모음 역행동화. 왜 이 때문에 아가 애로 되느냐? 자, 그렇게 말하면 설명이 좀 어려워요. 그냥 이 때문에 아가 애가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이 자질을 이용해서 설명하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그보다는. 자, 보세요. 이는 전설 고모음이죠. 전설 고모음. 이 아는 후설 저모음이죠. 자, 이 후설 저모음이 전설 고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전설 고모음이에요. 그래서 이 애, 전설 저모음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왜 바뀌느냐? 왜 지가 바뀌어?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이 모음의 영향을 받아서 아가 앞으로 이동을 한 거다라는 거예요. 왜 바뀌어요? 자, 이가 상당히 힘이 세네요. 힘이 세네여가지고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버려. 얘는 뒤에 있어요. 나 가기 싫어하는데 이리 와. 하고 지가 있는 전설로 끌어버리는 거예요. 응? 이가요. 네. 이라는 발음이 어떤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 힘이 세는 거예요? 자, 이는 제일 운신의 폭이 넓어요, 얘가. 그래서 쉽게 소리가 나는 거죠. 입에 좀 높은 부분에 있고 앞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가 운신의 폭이 넓어서 다른 것들을 이렇게 잘 끌어모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호랑 이 그러는데 이가 뒤에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미리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끌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하고 소리 나올 것을 갖다 좀 쉽게 소리 내기 위해서 지 있는 자리로 끌고 오는 거예요. 구개음화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의 영향으로 끌고 와버리는 거거든. 이게 상당히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다 같은 원리예요.
그렇죠. 경제적이죠. 특성 때문에 이 호랑이라는 호랭이 이런 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끌고 와버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 고기 같은 게, 고기 이런 것도 고 해야 되는데, 오 해야 되는데, 뒤에 이가 있으니까 지가 발음하기 쉽게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에서 앞으로 가면 뭐가 돼요? 왜가 되거든. 그렇죠. 전설적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제성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나 힘센 놈이 있죠. 친구들끼리 모여도 꼭 지가 원하는 대로 야 어디 가자 그러면은 막 끌고 가는. 힘이 없으면 어때요? 막 끌려가야지. 야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 걔가 오늘 힘 있는 거죠. 내가 쏜다 그러면 다 끌려가야 돼. 자, 그런 자질로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측이 되죠? 예측이 돼. 그래서 괜히 이런 자질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이런 의문 변동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별적 자질의 분류. 자, 이런 것들이 서다평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낸다면은 변별적 자질을 묻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개념을 이제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자, 몸의 자질, 고설성, 저설성, 후설성, 원순성이 있다. 자, 고설성 그러면은 이게 고모음이죠. 자, 이런 것들은 이, 위, 우 이런 것들은 다 고모음이에요. 고모음. 자, 그 다음에 저설성, 후설성, 원순성 이런 것들은 이제 원순 이런 것들은 후설인데 그냥 원순이나 후설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으면 되죠. 근데 고설성, 저설성 이것은 혀 높낮이는 두 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중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설. 그러니까 이걸 자질로 표시하면 이것은 플러스 고설성 이렇게 되죠. 자, 이것은 플러스 저설성. 이것은 뭐라 해요? 고설도 아니고 저설도 아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고설, 마이너스 저설 이렇게 되네요. 중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설, 후설할 때 중설 없어요? 그건 없어요. 일단은 외국어에도 일단 둘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도를 해서 이, 에, 의, 아, 우, 오 이걸 중설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지금 학교 문법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둘로 전설과 후설로 나눠요. 그게 좀 편하죠. 엄밀히 따지면 의하고 우하고는 혀에 들리는 부분이 약간 다른 것 같기도 해. 우 하면은 뒤로 조금 더 이동하죠. 근데 일단 편의상 전설, 후설 이렇게 나눠요. 전설, 후설. 자, 그거 이제 자질의 토대에 따라서 고설성, 저설성 하면은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전부 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어요. 자, 그 모음 변화의 자질 표현, 그 이에 따라서 오 이런 것들 위 이렇게 변하는 거. 이것을 이제 일상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전설 모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질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후설 모음이 전설 모음 이의 영향을 받아서 같은 높이, 또 이 혀 높이하고 그 다음에 입술 원순성 가지고 있는 전설 모음으로 변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의 자질 한번 볼게요. 자음. 이건 조금 더 이제 어려운데 자음을 공명음, 장애음, 마찰음 이런 자질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공명성, 소노런트라 그러는데 울림성이에요. 영어로 하면은 뭐
소노런트라는 용어를 써요. 소노런트. 그래서 플러스 공명성. 자음에서 모든 모음은 소노런트예요. 모든 모음은. 자음에서는 뭐가 있었죠? 니은, 미음, 미음, 니은, 리을, 이응. 이것들은 플러스 소노런트예요. 나머지 자음들은 마이너스 공명성. 그 다음에 마찰음은 지속성과 소음성인데 이 소음성은 좀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할 때 소리가 나죠. 그래서 스트라이던트 소음성 좀 소리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속성 스 하면서 소리가 조금 더 지속되죠. 파열은 어때요? 크 하고 딱 터지고 끝이죠. 지속할 수가 없어요. 크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근데 시옷 같은 경우는 스 하고 지속할 수가 있죠. continuant. to be continue. 할 때 이거 continue. 자, continuant. 파찰음 같은 경우에는 츠 하면은 뒤에 마찰이 일어나니까 지속될 것 같지만 지속되면 안 돼요. 츠 하면은 마찰음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찰에다가 마찰로만 하면 안 되고 이 파찰음은 마이너스 지속에다가 소음이 있는 거니까 플러스 소음성이 된다 이거죠. 자, 그런 차이. 경음 그러면은 후두 긴장이라 그랬죠. 후두 긴장. 그래 긴장성 텐스. 그 다음에 격음은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 격하게 나온다 그랬죠. 격음. 에스퍼레이티드. 에스퍼레이티드. 자, 그래서 뒤에 나온 것들을 다 이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 조금 더 있어요. 조음 위치를 이용한 거. 양수음과 치조음은 전방성. 앞에서 소리 난다 이거죠. 트 이런 것들은 앞에서 나는 거예요. 자, 플러스 전방성. 그래서 엔티리어라 그래요. 엔티리어.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좀 애매한 게 이 설정성. 혀 끝에서 발음된 걸 말해요. 혀 끝에서 설정성. 혀 끝. 예, 설정. 정상 할 때 그런 정이에요. 혀의 정상, 혀 끝. 코로널이라 그래요. 코로널. 설정성. 혀 끝에서. 혀로 인해서 이게 발음이 되는 거. 이게 치조음과 경구음의 혀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이 치조음과 경구의 음은 설정성을 써요. 코로널을 써요. 자, 그래서 그 자음의 자질 표시 한번 보세요. 비읍 같은 경우, 마이너스 공명성, 마이너스 비음성, 마이너스 지속성, 마이너스 소음성. 이런 것들은 다 이것들이 지금 파열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파열음이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제 전방성. 앞에서 소리 나죠. 그래서 플러스 전방성. 혀 끝은 사용되지 않으니까 마이너스 설정성. 그다음 비읍 같은 경우에는 뭐가 달라요? 플러스 전방성에다가 뭐만 하나 차이가 나요? 긴장성만 차이가 나죠. 긴장성. 자, 그러니까 이 자질을 가지고 설명하면 두 음소의 차이를 아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피읍하고는 뭐가 차이가 나요? 비읍하고 피읍하고는. 그렇죠. 유기성 하나만 차이 나는 거예요. 미음에서는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일단 공명이 되죠. 공명성,
비음성.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다 없는 거고. 뭐가 차이나 또 앞에 전방성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지읒하고 쌍지읒 차이를 한번 볼까요? 네, 마이너스 공명, 마이너스 비음, 마이너스 지속, 그 다음에 소음을 가지고 있죠. 플러스 소음성. 자, 긴장성 없고 전방성은 어때요? 앞에서 소리 나죠? 플러스 전방성. 그 다음에 혀끝이 움직이죠? 설정성. 그러면 쌍지읒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다 똑같은데 긴장성. 치읒하고 차이는 요기성. 그런 차이만 있어요. 자, 기역하고 치읒하고 하면 지읒하고 하면 차이를 한번 보세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전방성하고 기역하고 지읒하고. 기역하고 지읒하고는 두 개 차이 나죠. 전방성하고 아니. 소음성도 차이가 나구나. 소음성하고 전방성하고 설정성하고 그렇게 차이 나죠. 자, 이것들을 이제 변별적 자질들을 쭉 공부하다 보면은 그 소리의 음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음의 자질에서 네. 17쪽에서 네. 1번에 좋은 방법을 이용한 자음의 자질을 기역 니은으로 묶고 디귿 리을 미음을 묶고 비읍 시옷을 묶어야지 더 이해하기 쉬워요. 좋은 방법을 이용한 자질요? 네. 네. 좋은 방법을 이용한 자음의 자질에서 네. 공명음과 장애음을 두 개를 묶어서 생각하고 네. 마찰, 폐색, 파찰을 묶어서 생각하고 경음을 섞어서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공명과 장애음이 이제 공명성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니까. 공명음이나 장애음을 구별하는 게 이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구별하는 그래요. 이 공명음, 그 다음에 장애음 밑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장애음 밑에. 이제 대강 그 음소에 대해서 우리가 쭉 훑어봤는데, 이 개념을 알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꾸 실제 음성으로 이렇게 발음을 해 보면서 자기 몸으로 이게 체득화 시켜야 돼요. 그래야 이제 음 변동을 할 때 쉬워요. 저 뒤에 이제 지금까지 서답형 문제에서는 이 음소론에서는 2008년도에 딱 하나 문제가 나왔어요. 247쪽 보세요. 자, 247쪽 보면 2008년도 8번에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 자음 분화의 기준과 자음동의 음론적 성격, 자음 체계 등을 연계하여 지도하기 위해서 만든 학습 자료다. 알맞은 탐구 내용을 쓰시오. 자, 내가 이제 이 서답형 문제 만들 때 먼저 출제 의도가 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그 답안에 들어갈 핵심어가 뭐냐. 그걸 생각해 보고, 이제 그 예상 답안을 한번 써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내가 이제 그 합격 전략 특강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의도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 이 사람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뭘 답하기를 원하는 거냐. 항상 출제 의도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핵심어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채점을 할 때 채점자들이 한 사람이 채점할 수 없죠. 여러 사람에게 채점 기준을 나눠줄 거라고. 뭐 기준은 어떠한 요소가 들어갔느냐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내용은 조금 서툴러도 뭐 핵심 요소가 다 들어가 있으면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제 의도가 뭘까요? 여기서 자음의 조음 음성학적 특징. 그랬으니까 첫 번째는 이 자음의 성격 또는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의도겠죠. 자음의 이제 음운론적인 또는 음성학적인 그런 특성.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자음 동화의 음운론적인 성격. 그러니까 자음 동화의 이 특성을 알고 있느냐. 자음 동화. 다는 아니고 어쨌든 이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려는 의도였다.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 보면은 이건 조금 앞에 거랑 다르죠. 이 사이소리, 홍자, 군자, 침자. 자, 이것은 이제 사이소리의 기능. 사이소리의 기능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핵심어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핵심어. 일단 자음 분화의 기준이니까 자음 분화 기준이 뭐였죠? 조음, 방법, 조음, 위치. 그 다음에 후두, 긴장의 유무. 그 다음에 기식의 유무. 이거죠? 이게 이제 들어갔느냐. 조음 위치와 그 다음에 조음 방법. 근데 조음 방법에 실은 다 들어가는 거겠죠. 후두 긴장. 후두 긴장의 유무. 그 다음에 기식에 따라서 자음이 분화된다. 자, 이런 핵심적인 것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 이 자음 분화의 기준에서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의 의문론적 성격 차이.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핵심어로. 앞에 보면 이건 지금 이제 의문의 변동하면 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데 국물, 먹는, 부엌만, 닫는, 짓는, 맞는, 밥물, 단만, 앞마당, 밟는 이런 것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필연적 동화죠. 필연적 동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필연적 동화라는 핵심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이 기억이 미음 때문에 이응으로 변했죠. 그러니까 뭐가 변한 거예요? 조음 방법이 변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조음 이거 방법의 동화다. 조음 방법의 동화. 비음의 영향을 받아서 다 비음으로 변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요? 나는 어때요? 건강, 맡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 맡기다, 숟가락, 옷감, 문법, 신문. 자, 이것들은 변동되지 않아도 좋은데 실은 않아야 되는데 변동되지 말아야 되는데 변동된 거죠. 지 맘대로. 우리가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 맘대로. 필연적 반대. 수의적 동화죠. 수의적 동화. 지 맘대로 변했어요. 자, 이런 것을 또 앞에 것은 좋은 방법이 같아진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건강 그러면은 이 니은이 자, 이 니은이 기억 때문에 이응으로 변한 거죠. 뭐가 같아졌죠? 저음, 위치가 같아졌어요. 방법은 이것도 비음, 이것도 비음이에요. 좋은 방법은 똑같죠. 좋은 방법은 똑같은데 위치가 기억 때문에 변했어요. 그래서 건강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수의적 동하면서 저음, 위치가 같아진 거다. 자,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홍자, 군자, 침자. 이것은 사이소리 쓰일 때 원칙이 뭐였어요? 중세국어에서는. 앞에 유성음이 올 때, 선행음절의 말음이 유성음일 때, 뒤에 그 같은 저음 위치의 사이소리를 집어넣는 거죠. 자, 그러니까 홍자 그러면은 홍자. 자, 여기서 사이소리가 안 들어가면 홍자 이렇게 될 수 있죠. 홍자. 그래서 이 뒤에 이 자가 유성음이 되는 것을 막고 된 소리가 되게 하도록 이 사이소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지금 중세국어 할 때 배울 건데 이 이응은 유성음이죠. 유성음. 유성음은 중세국어에서 훈민정음에서 무슨 글자라고 말했어요? 불청, 불탁자라 그래요. 불청, 불탁. 이 불청, 불탁자일 때 기억이 오는 거. 기억하고 이응하고 공통점은 뭐예요? 같은 위치죠. 같은 저음 위치. 이것은 뭐라 그래요? 전청자라 그래요. 전청자. 자, 그래서 선행음절의 말음에 이 불청, 불탁자가 왔을 때 이거 핵심이죠. 불청, 불탁자가 왔을 때 같은 위치에 전청자 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 평음이죠, 평음. 자, 선행음절의 말음이 불청, 불탈자일 때 같은 위치의 전청자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표기 원리예요. 자, 이 원리 배우고 바로 문제 푸는 건 조금 어렵죠. 오늘 했던 거 이제 여러 번 읽으면서 좀 반복해서 복습을 하세요. 다음 시간에 5장부터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